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은가?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내 사랑스런 애인. 정말 너무 단순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다. 나의 일상이 되고 당연한 일과가 되는 것이다. 성공은 그렇게 온다. 진짜 재밌는 싸움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부자의 언어. 수천억 자산가로 알려진 그랜트 카돈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무일푼에서 성공을 이뤄내는 과정을 다룬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아무리 신분을 속였다고 쳐도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니 그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와 협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쉽게 다시 성공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반 사람들에게 그와 똑같은 조건을 주었을 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누구나 다 아는 인물이니까 가능한 얘기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그렇게 쉽게 협상해주지 않는다. 두 번째 반응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역경에 굴하지 않고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집착과 몰입이 대단하다. 성공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저런 끈기는 정말로 본받을 만하다.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은가? 첫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 대부분은 아무런 동기부여도 느끼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보는 내내 더 비꼴 구석이 없는지 찾아내는데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두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해서 보았을 것이다. 내 반응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변화할지가 보인다. 반응에서 얻어지는 느낌 역시 하나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 에너지는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사실 나도 TV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나도 거봐, 저럴 줄 알았어. 저런 일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제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니까 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발언이 얼마나 스스로를 더 아래로 잡아 끌었는지 모른다. 정말로 그랜트 카돈이 나왔던 프로 역시 짜고 치는 각본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내가 무언가를 보고 얻게 된 생각이나 느낌은 내 몸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 아무리 짜여진 각본으로 만들어졌든 아니든 간에 갇힌 생각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그 흐름을 막아버리게 된다. 반면 기분 좋게 흥분하면서 보는 사람은 막힌 에너지도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그 밸브를 열어준다고 한다. 내 생각에서 얻어지는 느낌이 나의 몸과 반응하여 그에 맞는 에너지가 생성된다는 말이다. 솔직히 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면서 또한 불안증이 좀 심한 사람이었다. 회사 다닐 때 동료들에게서 왜 너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그렇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느냐? 회사를 다니면서 왜 대학원까지 다니냐? 왜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으면서 자격증을 따느냐? 라는 말을 들었다. 나의 대답은 늘 한결같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내 생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했다. 이러한 성격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일지도 모른다. 가족들이 오히려 나에게 의지할 때가 많기 때문에 나는 도움을 받거나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더 성장하지 않으면 형편은 절대로 나아질 수 없는 환경이었다.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변화가 없다고 느낄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내 온몸에 암처럼 퍼졌던 것 같다. 자주 체했고 자주 짜증이 났다. 그랬던 내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건 정말 단순했다. 정말 너무 단순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다. 모든 게 내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모든 탓이 다 나 자신에게 있었다. 나는 그동안 알맹이를 보려 하지 않고 겉모습만 바라보다 등 돌린 사람이었다. 내 상태를 정당화하려고 나보다 잘나거나 행복한 사람을 보면 트집잡을거리를 발견하는데 혈안이 되었던 적도 있다. 그러니까 발전은 더뎠다. 불안해서 열심히 살고는 있으나 마음가짐 자체가 스스로 만든 부정의 암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눈에 띄게 성장한다는 것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다. 나는 게으른 나에게 죄책감을 느꼈고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뭐든 열심히 하려 했고 그에 따른 보상이 빨리 주어지길 바랬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내가 변함없는 현실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원인을 발견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 열심히 산다라는 착각 때문이었다. 그 착각은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게 해주고 있었다. 이 세상은 그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되는 세상이 결코 아니다. 열심히 란 단어는 오히려 사는데 독이 된다. 열심이란 단어 자체가 내가 현재 모든 노력을 붓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일이 안 될까? 요즘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꽝이네. 이런 말들에는 스스로 정당화하려는 느낌이 들어가 있다.
내가 마치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란 생각을 가지게 한다.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건가? 라는 의문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런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면 인간의 뇌는 너 좀 쉬어야겠다. 너 충분히 열심히 했으니까 이걸로 만족하는 게 어때? 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서서히 현실과 타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내 머리에 있는 뇌지만 뇌는 가끔 우리를 자기 멋대로 조종한다. 이것을 본능이라고 한다. 우리 뇌는 너무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포기를 부르거나 쉬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능에 두 손 두 발을 들고 성장하려는 의욕을 꺾는다. 차라리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계속 자신에게 주입시킨다. 물론 그래도 행복하긴 하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과 욕망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렇기에 지금의 만족에서 얻는 행복이 평생 갈 거라는 생각 또한 착각이다.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불안증이 있는 나 같은 성격들은 꾸준히 성장하는 길을 택한다. 현실의 만족보다는 자신의 성장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얻는 기쁨이야말로 큰 행복감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자신의 마음가짐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다. 진짜 재밌는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이 재밌는 이유는 이기든지 지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상당한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생성된다는 사실이다. 충분히 할 만큼 했다 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뇌의 본능적 작동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이것이다. 바로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럭저럭 하고 있지만 이 정도는 열심히가 아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고 더 나아가야 하고 아직 할 게 많다. 나는 지금까지 미칠 정도로 열심히 살지 않았고 그렇기에 나에게 남아있는 에너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생각은 나를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고 하나라도 더 하게 만든다. 내까지 나서서 아직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열심히 한다는 생각보다 그냥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냥 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냥 해볼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남아있다. 열심이라는 것에는 비장함이 들어간다. 그 비장한 마음가짐은 내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마치 장벽처럼 느끼게 만든다. 내가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난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든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는 비장한 계획들은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그러한 비장한 마음을 없애면 모든 게 단순해진다. 오히려 마음 편하게 난관을 난관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밥 먹고 물 마시듯 흐름대로 그냥 간다. 우리는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일상생활에는 열심히 한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냥 당연히 하는 일상이니까 그냥 한다. 이처럼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나의 일상이 되고 당연한 일과가 되는 것이다. 성공은 그렇게 온다. 너무 습관이 되어 있어서 빼놓으면 찜찜한 그런 정도가 되면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된다. 밤새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만 하며 하루를 보낸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 사람이 부르면 총알처럼 달려간다. 그 사람에 의한, 그 사람을 위한 내가 된다. 어떤 사람에 빠지냐에 따라 전혀 다른 내가 되기도 한다. 성공도 똑같다.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일을 내 애인으로 만들면 된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내 사랑스런 애인, 그것이 그냥 내 일상이 되는 것이다. 만약 다른 일과 바람을 피우고 싶거든 하고 있던 일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도전하면 된다. 아무도 당신의 도전을 말리지 않는다. 당신이 도전을 망설이고 있다면 주위에서 말려서가 아니라 당신이 주변의 소리에 말려 들어간 것뿐이다. 성공을 하려거든 내가 상대에게 하는 반응이 곧 지금의 내 삶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아무리 가시밭길이어도 누군가 간 적이 있다면 나도 갈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누군가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내 마음가짐의 상태에서 온다. 세상의 원리는 정말 단순하다. 모든 것이 마음가짐의 결과물이 된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맞다. 노력하면 안 된다. 노력만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건 별로 없다. 미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 성공을 꿈꾸고 최고가 되길 원한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깨달음이 찾아왔다. 아직까지 다른 사람에게 너 미쳤어?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30%의 노력도 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다. 가장 좋은 결과물은 무언가에 미쳤을 때 만들어진다.
아주 기본적인 노력만 해놓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적당한 노력은 누구나 다 하면서 산다. 부지런하게 살았지만 나아진 게 없다고 한탄한다면 평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보다 두세 시간 먼저 나가보라. 당신보다 부지런한 사람은 늘 존재한다. 내가 가장 최선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디폴트일지도 모른다. 진짜 최선의 노력을 말하려거든 한 번쯤은 제대로 미쳐봐야 한다.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없다. 무언가를 목표로 도전한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눈에 현혹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우주에 나 혼자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온몸을 불태우며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건 없다.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만이 해봤는데 나는 안 되더라라는 말을 한다. 진정으로 그렇게 해본 사람은 모든 해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 시간과 공간을 잊을 정도로 무언가에 미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며 쉽지 않기 때문에 소수만이 그 경험을 한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아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자신의 일에 미친 자들은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아직 부족하다 라고 말할 뿐이다.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일어날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가면 된다. 이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 최고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맞다. 세계 최고가 되는 길은 사실 험난하다.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고 추운 남극을 맨몸으로 버텨야 할 때도 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큰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다. 가족들이 말릴 수도 있고 수천 번의 자기 의심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시련과 실패가 따르기 때문이다.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더 큰 성장을 원한다면 더 큰 좌절과 절망, 슬픔과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뜻과 같다. 결국 해내면 그 시간이 모든 보상을 넘어 그 이상의 것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는 이유는 오랫동안 수천도의 열과 엄청난 압력을 견뎌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 최고라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경험을 했다. 남들보다 적게 자고 많이 행동했으며 어려운 주변 환경을 견디고 자신을 의심하면서도 다시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꾸준히 앞을 보고 나갔다. 미쳤다는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을 최대한 인내하고 즐기면서 나아갔다. 행복과 고통은 정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고통을 겪으면 겪은 만큼 더 큰 행복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성공을 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힘든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달콤한 성공만 쥐어보려고 술수를 부리는데 성공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과정에 숨어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자신도 모르게 그 꿈을 닮아간다.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면 당신이 믿는 신이 반드시 도와줄 것이고 신을 믿지 않는다면 온 우주가 당신을 반드시 도울 것이다. 우주 법칙에는 예외라는 것이 없는 법이다. 믿음 없는 행동이나 행동 없는 믿음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과 믿음이 행동과 조화를 이룰 때 우주 법칙은 일어난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이기려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세계 최고가 될 수 없다. 세계 최고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경지이다. 오직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사람이야말로 성공의 자리를 차지한다. 세계 최고의 골프 왕자라 불리던 타이거 우즈 선수는 아마추어 시절 다른 선수가 스윙하기 전에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제발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안 돼.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 스윙 차례가 되었을 때 역시 이상하게 잘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깨달음이 찾아왔다. 다른 선수가 스윙을 할 때도 제발 잘 들어가라고 기도했더니 자신이 스윙할 때 역시 훨씬 더 잘 들어갔다고 한다. 남을 향해 뱉은 부정적인 말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뇌는 상대와 나를 나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을 그대로 소화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마음과 말을 내보내면 뇌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영향은 나에게 오게 된다.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내가 잘 되려면 다른 사람들도 잘 되기를 바라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모두 그 때문이다. 경쟁 상대를 무작정 깎아내리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다. 잠시 잘 될 수는 있지만 결국엔 몰락이 그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가 되길 바란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계 최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다. 하늘이 내리는 큰 부자는 과연 태생부터 하늘이 정해 놓은 것일까? 큰 부자의 시작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면 하늘이 그 사람에게 부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존경까지 받기는 쉽지 않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나눌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 나중에 내가 편안해지면 돕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실제 돕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그 편안하다라는 기준이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꼭 물질적인 것을 주지 않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베풀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돕고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며 결국 내 자신을 돕는 길이다. 그럴수록 잘 되는 것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대한 성공자로 거듭난다.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쓸모가 있기를 바라며 누군가의 희망이자 기쁨이 되길 바라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에 닿는다. 그러한 사람이 결국 하늘이 내린 큰 부자인 것이다. 아는 게 많고 좋은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똑똑하다는 정의가 무엇일까? 공부는 어차피 평생 하는 것이지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최선으로 이끌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줄 아는 사람일 것이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몇 대를 걸쳐 쓰고도 남을 돈을 벌고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할 일을 할 뿐이라고 말한다. 아무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스스로를 고통 속에 넣기를 반복한다. 남들에게는 미친 삶일지 몰라도 그들 스스로에게는 하루하루가 행복이다. 어떤 사람이 일론 머스크에게 그 정도의 부를 갖췄으면 이제는 풍경 좋은 해변가에서 좋은 와인이나 마시면서 남은 여생을 살고 싶지 않냐고 물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꿈꾸는데 왜 굳이 답도 없는 더 힘든 길을 찾아다니는 것이냐고 묻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히려 풍경 좋은 해변가에서 쉬op지 않은 이야기나 나누며 와인을 즐기면서 남은 여생을 사는 삶이 가장 지루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아주 작은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아는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았을 때 진정으로 제대로 미쳐본 적이 있는가? 진정으로 내 모든 것을 잊고 살 만큼 내 목표를 위해 내 능력을 불태워 본 적이 있는가? 태양이 빛나는 이유는 스스로를 불태우기 때문이다.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는 제대로 미쳐볼 필요가 있다. 한 달 동안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않았었다.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서 미루고 있었던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잊은 채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나에게 가족이 말했다. 나이 먹고 뭔 공부를 한다고 그 난리냐.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아직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난리를 피워서라도 바꿔야 한다. 허투루 한 살을 더 먹고 싶지 않다. 누구나 먹는 나이지만 그 한 살의 값을 제대로 해내고 싶다. 내 인생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내 자신뿐이다. 더 미쳐보자. 이게 나의 최선이라고 끝까지 해보았다고 거짓말하지 말자. 우리는 아무리 불태워도 고갈되지 않는 태양빛과 같은 존재이다. 한 살 한 살 가치 있게 먹는 기쁨을 누리며 인생을 값지고 재미있게 살아보자. 우리가 바로 하늘이 내린 큰 부자이다. 살다 보면 느낄 것이다. 세상이 가끔 나한테 장난질을 걸어온다. 될 듯 말 듯 낚시질을 할 때도 있고 분명 돼야 될 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장난질에는 목적이 하나 있다. 자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 세상은 당신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지 항상 시험을 강행한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말이 무엇인지 아는가?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이다. 요즘 젊은 것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예의가 없다는 말은 조선시대 기록에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젊어본 적 없는 어르신이 있을까?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변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다. 요즘 세상에는 개천에서 용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삼성에도 쉽게 들어갔지만 요즘에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도 쉬웠지만 요즘에는 몇 년을 공부해야 된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사업을 해도 금방 성장했지만 요즘에는 개나 소나 다 사업을 한답시고 몰려서 크게 키우기는 너무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사람들은 꼭 있다. 오히려 그들은 말한다. 요즘은 성공하기에 너무 좋은 시대라고. 돈 한 푼 없이도 유튜브로 배워서 식당을 차리고 창업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축복받은 세상이라고.
20대는 자신들이 너무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다며 힘들어한다. 30대는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평범한 삶도 누릴 수 없다며 힘들다 말한다. 40대는 여태 제대로 된 집 한 채를 마련 못하고 일만 하다 세월을 보낸다고 힘들어한다. 50대는 성년이 된 자식들이 취직을 안 하고 있는 데다 부모까지 부양하느라 힘들다고 말한다.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 빼고 세상에 안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원래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가 제일 힘들고 자기가 제일 피해를 보고 자신이 제일 어려운 시대를 버텨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만 접하며 지내는데 기본적인 내 사고 습관이 바뀔 수가 있을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말하고 사장들은 인재들이 부족하다 말한다. 대기업은 지원자가 날로 늘어난다고 말하고 작은 기업들은 이력서를 내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한다. 결혼 예정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같이 직업을 묻는다. 상대방의 재력과 직업에 따라 부러워할지 말지가 정해진다. 당장의 영광과 주변의 부러움을 위해 자기 성장 가능성의 문을 굳게 닫는다. 당장의 월급과 지위로 성공의 기준을 삼는 것이 과연 옳은가? 성공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방법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의 확장이 아닐까?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늘 예의가 없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싸가지들이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른들은 늘 꼰대들이었다. 경기는 항상 침체되었고 그 때문에 시기를 잘못 만난 나만 피해를 보았고 나만 힘들었다. 승진한 사람들은 모두 사바사바를 잘해서 된 거고 정작 일은 내가 다 한다. 집값은 예나 지금이나 터무니없이 비싸기만 하다. 정치를 개판으로 하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돈 모으기가 쉽지 않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내 인생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내 인생은 경기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내 성공은 어떤 정책이나 집값 하락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만약 그것이 조건이었다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부자가 된 사람들이 과연 그런 생각을 할까? 성공한 사람들이 경기와 시장 상황을 운운하며 나라를 욕하고 정책만 탓하며 시간을 보낼까? 가장 밑바닥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내고 결국 성공한 부자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그딴 식으로 생각하니까 네가 아직 그렇게 사는 거라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핑계가 보이고 된다고 생각하면 길이 보인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정치가 모 같고 경기가 바닥이어도 그 와중에도 기회를 보는 사람은 늘 존재한다. 뒤에서 승진한 사람 욕만 하는 사람보다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사바사바라도 해서 몸값이라도 올리는 사람이 그나마 실익이라도 챙기는 것이 아닐까. 5년 전에 집을 사놨어야 했다고 후회하지만 5년 전 역시 사정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공부 열심히 할 거라고 말하지만 다시 학창시절로 간다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그때로 돌아가지 못하니 그렇게 쉽게 말할 뿐이다. 그렇게 쉽게 과거의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야 되는 게 맞다. 오늘은 내일의 과거가 된다. 우리에게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을까? 지나간 어제를 후회하는데 오늘을 써버리고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는데 오늘을 써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오늘도 없다. 그런 우리가 대체 언제 인생을 바꾸는 시간을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시간이 진짜 없는 건가? 아니면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것인가? 막상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놀아야 잘 놀았다고 소문날지만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시간도 쪼개서 성장을 위한 공부를 놀이처럼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책들을 보면 비슷한 말을 한다. 지금의 최선을 다해서 후회를 줄이자. 후회되지 않도록 바로 지금의 최선을 다하자. 환경은 달랐어도 그들에게 강하게 박혀있는 똑같은 정신이 바로 그 말에 녹아있다. 후회 없는 오늘. 어떤 것에든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 남들이 하는 건 다 쉬워 보인다. 그 정도는 나도 말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내가 맘만 먹으면 살 금방 뺀다. 나도 맘만 먹으면 그깟 자격증은 금방 딴다. 나도 맘만 먹으면 저 정도 수준은 도달한다. 내가 맘을 안 먹어서 그렇지 저 정도는 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바로 그 마음 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 먹기가 그렇게 쉬웠다면 평균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여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극소수만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불을 쌓는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른 채 하기 때문에 가난의 고통에 시달린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자신과의 싸움.
우리는 어제에 살아서도 내일에 살아서도 안 된다.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바로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 한다. 단언컨대 스스로를 믿고 후회 없는 오늘을 만드는데 힘을 쏟는다면, 그러니까 내면의 내가 나를 인정할 만큼의 의지가 강하다면 당신의 인생은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다. 결심하라. 그리고 내일이 아닌 지금 바로 실행하라. 매일같이 내면의 나에게 이렇게 강하게 못 박아 두어라. 어떤 상황도 나를 막을 수는 없다고. 어떤 상황이 나를 막아 세워도 나는 그것을 부순다. 어떤 상황이 나를 막아 세워도 나는 그것을 부수고 나아간다. 이 세상은 사실 단 하나의 차이로 갈라진다. 부자들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부자 될 사람들도 이미 아는 사실이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할까? 왜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것일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불공평한 것이 맞다. 하지만 그 불공평의 무게를 자신이 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난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별의별 일을 겪게 된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만나야 되고 겪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세상 탓을 하면 끝도 없다. 또한 세상을 탓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악화만 될 뿐이다. 부자들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 당신이 지금 부자가 되고 있는 상태가 맞다면 아마 뭔가 변했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다. 그런데 당신에게 세상이 변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다면 변한 것은 무엇일까? 당신의 마인드가 변했을 것이다. 당신 생활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딱 하나의 차이밖에 없다. 당신의 마인드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세상은 마인드의 차이다. 마인드 때문에 더 가난해지고 마인드 덕분에 더 부자가 된다. 한 사람만 몰아서 좋은 일만 겪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만 몰아서 나쁜 일만 겪다가 죽지도 않는다.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똑같이 나쁜 일과 좋은 일을 고루 겪는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불공평한 세상을 원망하며 가난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놀라운 것은 부자에 속하는 사람이 90%라는 사실이다. 90%의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길 바라면서 정작 자신은 전혀 바꾸지 않은 채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10% 내에 속하는 것이 된다.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창시절 공부를 소설책 읽듯이 하는 친구가 있었다. 교과서를 줄 하나 치지 않고 소설책처럼 읽었던 그 친구는 반에서 3등 안을 놓친 적이 없었다. 책의 줄을 박박 쳐가며 열심히 공부해도 나는 그 친구의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가 없었다. 타고난 재능은 쉽게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좋지 않은 머리도 물려받았다는 사실에 화가 났었다. 그런 나는 꽤 오랫동안 부모를 원망했다. 그러한 불공평한 세상이 화가 나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겠다고 말했을 때 부모님은 딱 한 학기만 더 해보고 그래도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자퇴를 하라 하셨다. 나는 공부 잘하는 그 친구와 단짝이 되었다.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은 공부는 시간의 양보다는 집중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한 학기 만에 무려 10등이나 오른 성적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떤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겐 그것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원망만 하면서 제자리를 맴돌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다. 내가 하는 최선의 선택은 항상 나를 발전시키는 쪽이 되어야 한다. 어떤 유튜버가 이런 말을 했다. 내 인생에서 빌런이 등장하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아무리 개떡 같아도 우리에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 선택은 마인드에 따라 달라진다. 마인드는 밖으로 꺼내 볼 수 없는 자신만이 가진 고유한 것이다. 나의 큰 자산이 되어 나를 원하는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내 인생을 망치는 빌런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인드다. 이전 회사의 동료였던 친구가 최근 2년 내에 5번이나 회사를 옮겼다. 이유는 간단했다. 회사 사람들이 꽉 막혔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이 친구가 늘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잘 모른다. 그 친구는 이전 회사를 괜히 그만뒀다는 얘기를 했다. 그 회사를 나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었던 장본인인데도 말이다. 이전 회사에서 받았던 인정을 바뀐 회사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세상은 우리 각본대로 그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각자 자신들의 인생 각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 각본에 맞지 않았다고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면 피해보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내가 지금 위치한 곳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싫어한다. 각본은 새로 쓸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답이 없다고 한숨만 쉰다. 답이 정말 없을까?
아니면 답을 찾기 싫어하는 것일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한다. 모든 경험은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모든 경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단편적인 경험만을 하길 원하는 것은 인생을 불행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나 다름없다. 발전이 없는 사람들은 매사가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꿈도 현실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삶까지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형편, 그것들이 마치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해버린다. 이것은 현재의 장애물이 끝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과 같다. 목표는 그런 식의 마인드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돈을 내가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빨리 갚아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은 질 자체가 다른 마인드에서 나온다. 그게 아무리 비현실적이거나 지금 형편에서 너무나 어이없는 꿈일지라도 그 가능성의 문을 스스로 열어둬야 한다. 실제 그런 꿈을 꾸고 있으면서 에이 이건 말이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해버리면 가능성의 문은 굳게 닫힌 채 절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장애물이라 여기면 그 장애물은 점점 더 커진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라 여기면 그 장애물이 점점 더 커져 나를 짓누르게 된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그 장애물이 알아서 사라지거나 작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상관없다. 극히 미미하더라도 자꾸 보려 하면 그 가능성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지게 되어 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해서 보려 하면 그것은 힘을 얻게 되고 크기가 커진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현실적이었다면 과연 인간이 우주 탐험을 할 수 있었을까? 우주선도 있지도 않았을 때부터 우주 탐험을 꿈꾼 사람이 존재했다.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경험을 현실 상황에만 맞춰야 하다 보면 어떤 변화도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꿈을 꾸고 미쳤다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내 기준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계속해서 더 큰 발전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죽을 때까지 운 타령만 할 것인가? 내가 왜 그 성공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예견하는가? 상황은 내가 먹은 마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다. 목표는 그 목표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 다가온다. 성공은 그 성공을 진정으로 바라고 믿고 있는 자에게 다가오는 법이다. 이 세상은 마인드로 인생이 바뀌는 어쩌면 공평한 세상이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제일 상위의 성공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은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모든 문제는 해결책이 있기 마련이다. 90%의 사람들처럼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10%의 성공을 위해 뛰는 사람들처럼 그 문제의 뒷면에 있는 가능성을 볼 것인가? 당신이 마인드를 바꿔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먼저 그 문제를 뛰어넘는다. 인생의 커리어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쌓인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면 그 경력은 꽝이다. 바꿔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다. 환경도 아니다. 바로 내 마인드. 그거 딱 하나다.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죽겠다면 죽을 각오로 마인드부터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이 가진 마인드를 보라. 그 속에 당신의 미래가 있다. 당신의 미래가 그것에 달려있다. 있는 것들이 더한다. 돈만 많으면 뭐하나 건강이 최고지. 자신의 벤츠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있는 놈들은 원래 그래. 이 세상은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을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수시로 접하는 매체들은 부자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한다. 95% 이상은 부자들이 저지른 나쁜 행위에 대한 보도이고 단 5%만이 부자들이 선행한 사실에 대한 보도를 한다. 5%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부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편견 중 대표적인 것이 부자는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참부자 세이노의 가르침을 배워본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결국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대기업 부자들의 가정 불화를 크게 보도하기도 한다. 부자들의 불행을 과장되게 극대화시킬수록 사람들은 좋아한다고 한다. 그래서 매체들은 부자들이 가진 문제를 파내는 것을 좋아한다. 부자긴 한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대. 부자인데 애들이 말썽이래. 부자인데 성격이 괴팍하대. 그런 과장된 사건 보도를 보면서 사람들은 나름 안심한다. 돈이 많은 부자가 되기보다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한다. 가난한 가정도 부부 사이가 안 좋고 가난해도 성격이 괴팍하고 애들이 말썽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부자들의 이혼은 큰 이슈로 다루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암만 이혼을 해도 별로 이슈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부자들이 불행하다는 것을 믿고 싶기 때문이다. 똑같이 병원에 입원해도 반응이 전혀 다르다. 대부분 다치거나 병에 걸려 병원을 찾으면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불쌍하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고급 승용차에서 운전기사의 부축을 받으며 내리는 중환자를 보면 돈 있으면 뭐하나 건강이 최고지 라고 생각한다.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졸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생각들은 스스로를 위로해준다. 유명인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저지른 혐의를 보도할 때면 그들이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매체들이 그들이 타는 승용차를 말한다. 벤츠로 사람을 쳤다. 자신의 페라리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런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의 사건을 보도할 때는 그렇게 보도하는 적이 극히 드물다. 아반떼로 사람을 쳤다라거나 모닝에서 마약을 했다라는 보도는 거의 없다. 벤츠를 친절히 알려주는 탓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있는 놈들은 원래 그래 라는 식의 편견을 갖게 만든다. 그것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부자에 대한 편견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편견이 굳게 자리 잡을수록 점점 더 부자와 멀어지는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땡볕 속에 땀 흘리며 일을 마친 후 막걸리 한잔하면서 시시콜콜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고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사람이 내일의 주가, 내일의 사업을 걱정하며 잠드는 부자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부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그런 단정을 짓는단 말인가? 부자가 돼보지 않은 사람들은 부자의 삶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왜 부자는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부자는 시시콜콜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왜 부자가 떨어질 환율이나 사업을 걱정하면서 잠을 못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부자들은 경비 시스템이 철저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 두 다리를 뻗고 자지 않을 이유가 없다. 주식이나 환율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자들은 부자가 아니라 대박 환상에 빠진 개미 투자자들이다. 또한 사업을 걱정하는 정도라면 아직은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다. 여기에 한마디를 더하자면 막걸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마시고 와인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마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내가 아는 부자는 와인보다 막걸리에 빠진 사람도 있다. 편견은 정말로 다양하게 생긴다. 드라마들도 부자들의 성격을 인식하거나 괴팍하게 그린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착하게 묘사한다. 그래야 인기가 많기 때문이다. 연속극 드라마 작가가 모두 부자는 아닌데 왜 그들이 추측하여 그려내는 모습을 부자 가족의 삶이라고 그대로 믿는 것인가? 착한 부자도 많고 못된 가난한 사람도 많다. 흔히 돈 있는 것들이 더한다는 말이 있다. 물론 부자들이 많은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습성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니다. 그런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그렇게 다루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다. 부자들은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경제를 공부한다. 같은 재화를 갖고서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을 비교 선택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당연히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 비교가 있어야 한다.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돈을 써야 한다는 생각은 없는 사람들에게서나 나오는 발상이다. 진짜 부자들은 모든 선택의 가치를 따진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한다기보다 가치로 계산한다고 보아야 맞을 것이다. 부자들을 모두 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매도하거나 모두 도둑놈으로 몰아붙이지 말라. 물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많다. 정말 많다. 세금을 안 내고 있는 부자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던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금 다 내고 떳떳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땀 흘려 떳떳하게 번 돈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의 부자들이 다 부정하게 돈 벌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흉악범들은 모두 부자가 아니므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두 흉악범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우리는 편견과 그릇된 논리를 가려낼 줄 알아야 한다. 진짜 부자들은 할 도리를 정확히 하는 사람들이다. 낼 세금을 안 내고 부정하게 돈을 모으는 사람들을 진짜 부자들은 부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아직도 수중에 돈이 궁해서 이를 돈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부자들을 모두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좋은 집에 사는 부자들을 욕하는 사람들은 그런 집에 사는 게 꿈인 사람들이 많다.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제는 부자에 대해 억측을 늘어놓지 말라. 세상이 보여주는 부자에 대한 편견을 철저하게 무시하라. 더 이상 돈이 많은 부자를 나쁜 쪽으로만 보도하는 세상에 속아서는 안 된다. 부자들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가질수록 당신은 부자의 삶과는 멀어진다.
부자들의 삶을 강 건너에서 바라보고 추측하여 쓴 책들이 많다. 그런 책들을 읽으며 진짜 부자의 삶이 그럴 것이라고 단정짓지 마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억측만 하면서 아는 체 하기 마련이다. 참 부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배워라. 진짜 부자는 돈독이 올라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가져올 때 부자가 태어나는 것이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환희를 느끼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전혀 불행하지도 않고 모두 도둑놈들도 아니란 말이다. 당신 또한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을 것이다. 도둑놈으로 취급받는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참 부자들의 지혜를 배우려고 해야 한다. 많은 매체와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조종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 목표와 정반대되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파악해보라. 그 편견이 당신의 앞길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다. 참 부자는 돈만 가진 사람을 말하지 않는다. 돈도 많고 생각이 올바르게 박혀 배울 지혜가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그들의 삶은 늘 행복하다. 세상에 조종받는 삶에서 빠져나와야 더 빠르게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된다. 항상 자신이 자주 하는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라. 평상시 하는 생각에 내 인생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해결책도 같이 그 안에 있다. 우리는 꼭 참 부자가 되자. 사실 사업가와 사기꾼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득을 양쪽이 보느냐 아니면 한쪽만 몰아보느냐의 차이뿐이다. 놀라운 건 우리 모두가 이미 이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생 성공을 가져오는 강력한 한방이 된다. 절박하게 매달리면 아무도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로맨스다. 누군가가 당신의 사랑을 얻으려고 애쓴 적이 있는가? 아니면 당신이 누군가의 사랑을 얻으려고 애를 태운 적이 있었는가?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을 다해 그래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사업가 기질이 있는 것이다. 마케팅은 로맨스와 비슷하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팔거나 유대를 맺는 과정이 로맨스와 꼭 닮아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하면 상대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면 당신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든 믿고 구매하거나 관련 주식을 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그들에게 호의를 사고 유혹하고 애타게 하라. 그러면 당신이라는 늪에 빠져 당신이 추천하는 모든 것을 사고 싶어진다. 그래야만 할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 데이트를 하기 전에는 프로포즈를 하지 마라. 그들의 당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금방 식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첫 데이트를 하러 간다고 가정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이트 상대를 차로 데려다주면서 바로 그 사람에게 청혼하지는 않을 것이다. 절박하게 매달리면 아무도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가끔 누군가에겐 이런 접근 방식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공 확률은 낮다. 그렇다. 마케팅은 로맨스 같은 것이다. 서두르면 안 된다. 천천히 관계를 형성해서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게 해야 한다.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게 만들어야 하며 그들을 애타게 해야 한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은 척해서 그들을 붙잡아야 한다. 내 쪽에서 매달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안달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비결은 유혹의 기술과 비슷하다. 천천히 관계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만들고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 당신이 알고 보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조금씩 풀어놓는다. 왜 그들이 당신과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로맨스다. 잠재 고객이 당신을 믿어도 될 만큼 충분히 안심하면 그 신뢰는 당신이 제안하는 게 무엇이든 간에 구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를 얻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매출을 못 올리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말해줘서 모두에게 팔아야 하고 모든 이들에게 호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메시지를 약화시킨다. 진짜는 단둘이서 개인적으로 은밀한 대화를 하듯이 하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이상적인 잠재 고객 단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한 사람에게 직접 말하는 척하는 것이다. 마치 그 한 사람에게만 믿을 만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말이다. 다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직 나에게만 말한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청중을 둘러싼 대학 강연이 아닌 한 사람에게 하는 귓속말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런 메시지는 마치 당신이 이미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우리의 관계가 이미 친밀해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든 의사소통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의 언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들의 언어라는 것은 내가 대화할 상대의 수준에 맞춰 그 사람의 말하는 방식대로 얘기하라는 뜻이다. 그러면
상대와의 유대감은 빠르게 깊어진다. 친구를 사귈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친구나 비슷한 환경에 놓인 친구들끼리 잘 어울리지 않던가. 다시 말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친근한 친구와 우리들만의 대화법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친구와 앉아서 수다를 떠는 것처럼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당신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 정보가 당신에게 필요한지를 넌지시 알려주는 것이다. 사람 심리라는 것이 정말 웃긴 부분이 있다. 나에게 헌신적인 사람보다는 나를 애타게 하는 사람 마음이 더 탐이 난다. 부르면 금방 와주는 사람보다는 몇 번의 연락 끝에 겨우 연락이 닿는 그런 사람에게 자꾸 마음이 간다. 한 번에 자기에 대해서 모두 얘기해주는 사람보다는 만날 때마다 조금씩 감질나게 알려주는 사람에게 신경이 쓰인다. 바람기 많고 바빠서 자주 못 만나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늘 애타게 하고 만나면 또 나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유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영광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런 심리전은 어디에나 통한다. 이런 방법이 가치 있는 서비스나 물품을 만나면 그 사업이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이다. 관계 형성과 유대감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만 결국 자신이 옳다고 강요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더불어 모두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생각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거나 적어도 자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특별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깊은 선천적 욕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런 욕구가 잘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인정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종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간과되거나 무시된다. 적어도 스스로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타고난 열망이다. 여담이지만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월급의 3분의 1을 쓴다고 들은 적이 있다. 돈을 열심히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기에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왜 쓸데없는데 돈을 버리는지 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난 이게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술집 사장은 내 얘기를 정말 잘 들어줘. 귀담아 들어주는 그 자세에서 술값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 그게 나의 원동력이 될 때가 많아. 누군가는 미친놈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이해가 갔다. 그 술집 사장은 마케팅의 고수였던 것이다. 사람이 가진 기본 심리를 알면 사업이 더 번창할 수밖에 없다. 묵묵히 상대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것만으로 매상이 올라간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른 쪽에서라도 존중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여기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라도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간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건 실제 돈이 아닐 때가 많다. 우리는 사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원동력, 즉 진정한 근본적인 동기부여를 원한다. 진심으로 주변의 누군가를 축하해주고 감사를 전해보라. 그들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지 말하라. 당신에게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이다. 단순하게 아부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인정하려고 해보라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려 하면 그들이 정말로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거래처나 고객들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 그들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업이 번창하면 할수록 더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 것이 거래처이고 고객이다. 그 사람들 덕분에 당신은 목표와 꿈을 이뤄서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타고 싶은 차를 운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점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여긴다는 점을 그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난다. 그들이 내 충성 고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을 감사하고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전한 셈이다. 이는 가치 대 가치 교환이 된다. 자기 이익만 꾀하는 등쳐먹는 사기꾼이 아니라 진정한 사업가로 거듭나는 것이다. 단물만 빨아먹었다는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충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감 형성 과정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가 부여되었을 때 생긴다. 즉, 지불한 가격보다 받은 가치가 더 클 때 일어나는 것이다. 충분히 그 가치를 치르고도 아깝지 않다 느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비즈니스는 성공가도를 탄다. 가성비만이 아니라 가심비 역시 중요한 이유다.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당신의 삶을 생각해보라. 어떤 차를 원하다가 그 차를 마침내 가지게 되었을 때 그 행복은 2, 3년간 유지된다. 그러고 나서
다른 더 좋은 차가 눈에 띄면 새로운 차에 흥분하기 때문에 오랜 염원 끝에 가지게 된 그 차의 실증을 느낀다. 나에겐 더 좋은 차가 필요해. 그리고는 그 차를 사기 위한 목표에 돌입한다.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더는 그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욕망의 동물이라 하지 않던가. 더 많이 원하고 새로운 다른 것을 원하고 흥분을 느끼기를 원한다. 계속 변하고 싶어 한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에게 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계속 활기가 넘치는 것이 아니기에 바꾸게 된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대체 무엇일까? 계속 새로운 것으로 바꾸면서 과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현명한 기업가는 그 점을 유리하게 이용할 줄 안다. 이러한 생각들이 모든 지구상의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비슷한 자기계발서에 질리면 기막힌 다른 무언가가 없나 찾게 된다. 반려동물이나 부동산 등에 빠진 사람들 역시 다른 새로운 내용이 없는지 찾는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이다. 구매자들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동시에 당신 역시 스스로 중독된 물건을 더 많이 더 크게 살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부를 창출해 당신의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와 갈망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고객의 욕구와 갈망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모두가 이득이 된다. 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 더 많은 것을 갈망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가려운 곳을 긁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버릴 것이다. 당신의 사업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면 아마 이 때문이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새로운 점을 더 이상 발견해내지 못했다. 그 때문에 그 비즈니스에 어떤 흥분도 느끼지 못하고 어떤 가치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질릴 대로 질렸다. 그 나물의 그 밥인 격이다. 오랜 연애에도 권태기를 느끼지 않던가. 그들이 가려운 곳이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떠나는 연인을 그저 바라보며 슬퍼할 게 아니라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당신을 새롭게 리뉴얼시키는 것이다. 아직도 네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모습이 남아있다고. 너에겐 내가 최고의 연인이라고. 너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다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 역시 당신과 함께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확실히 매우 강력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마케팅도 그렇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역시 통한다. 존중의 욕구, 마르지 않는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이 비즈니스 성공을 넘어 인생 성공을 가져오는 강력한 한방이 된다. 절대 따분한 사람은 되지 말자. 스스로의 매력을 리뉴얼해보자. 꺼져가던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며 애간장을 녹일 것이다. 우리의 로맨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생은 원래 고통의 연속이다. 죽기 살기로 노력해도 될까 말까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도 있다. No pain, no gain. 진짜 성공이 고통이라면 나는 그만 포기할란다. 박수치고 환영해라.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부자의 언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이겨내야 성공을 맛볼 수 있다는 말에서 도전을 포기한다. 고통받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표현했을까? 고통이라는 단어 속에는 지옥 같은 느낌이 묻어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 것이다. 누구나 다 천국만을 원한다. 물론 그런 줄 알면서도 고통을 선택한 사람들은 성공했다. 일부 성공자들은 고통을 즐겨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것에 고통을 느낀다. 고통은 단순히 몸이 아프거나 병이 있어 느끼는 육체적 고통만을 말하지 않는다. 정신적인 고통은 외부적으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치료하지도 못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멀리하고 싶어한다. 성공이 고통스럽다고 하니까 그것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부터 하는 것이다. 나 같아도 그냥 살고 싶어진다. 고통을 받느니 그냥 이대로 적당히 살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고통이 진짜 나쁜 것일까? 살면서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과연 사는 내내 행복하기만 할까? 힘들게 돈 벌 필요도 없이 다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왜 아픈 주사 바늘을 참아내면서 마약을 할까?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행복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과연 사는 내내 정말 행복하기만 할까?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썩어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지금껏 살면서 한 번쯤은 성공의 맛을 본 적이 있다. 에이, 없다고 하지 마라. 잘 생각해보면 누구나 있다. 큰 것만 생각해서 잘 생각이 안 날 뿐이다. 그때를 떠올려보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렸을 수도 있고,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했을 수도 있다. 즐겨하던 게임을 많은 노력 끝에 완벽히 클리어했을 수도 있다. 처음 하는 게임을 단 한 번만에 클리어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내 자신이 위대해 보일 것이다. 자랑하고 싶고 의기양양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 느낌은 아주 잠깐이다. 그 게임에는 더 이상 흥미가 가지 않는다. 어떤 재미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게임을 찾는다. 그런데 그 게임도 한 번에 클리어했다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모든 게임이 시시하고 재미가 없어진다. 될 듯 말 듯한 과정을 겪어야 재밌는 게임이다. 고통이 나쁜 것, 느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단정을 지어 놓으면 무조건 피하고 싶은 게 된다. 사실 고통은 인생을 살면서 행복만큼이나 필수 조건이다. 고통이 없다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게 시시해지고 재미가 없어진다. 이런 느낌이 길어지면 인생 자체가 무료해진다. 한 번만에 꼬신 연인에게는 큰 기대감도 없고 매력도 느끼지 못한다. 쉽게 번 돈을 금방 써버리게 되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인생은 고통과 결핍이 있는 삶이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이유다. 모든 인간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면 아마 지구는 벌써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 게임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쉽게 클리어되는 게임을 만든 회사는 금방 망한다. 인생도 하나의 게임이다.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의 게임을 마스터하고 클리어해버리면 지구상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 사람이 몇이나 될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행복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정말 깨고 싶어 죽겠는데 도저히 안 될 때 치트키를 찾게 된다. 인생이란 게임에서 치트키는 여러 군데 숨어 있다. 그 단계를 먼저 클리어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의한 치트키를 알려주기도 한다. 우주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존재한다. 감정 또한 에너지이다. 어떤 것에서 그 감정을 느끼기를 피하면 그 감정의 무게만큼 그대로 다른 것에서 느낀다. 그래서 성공에 붙어있는 고통을 피하면 성공을 한 지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부러움과 질투심에 의한 고통이 피한 고통의 무게만큼 느껴지게 된다. 어떤 나이 지긋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인생에는 지랄발광의 법칙이 있다. 부모의 자랑이었던 자식이 나중에는 부모의 등골을 빼먹기도 하고, 철천지 원수였던 자식이 나중에는 그렇게 효자가 되기도 한다. 빨리 죽은 배우자 때문에 슬퍼하다 나중에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금슬 좋던 부부 사이가 늙어서는 빨리 죽길 바라는 사이가 되기도 한다.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똑같이 좋은 일, 나쁜 일을 겪는다. 지금까지 지랄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지랄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지랄했다면 이제는 제대로 인생을 살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좋고 나쁨 자체가 없는 것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 맞다. 그러나 인생은 행복의 연속이기도 하다. No pain, no happy. 고통과 결핍은 나쁜 게 아니다. 가을에 수확하려면 봄에는 씨앗을 심어야 하고 여름에는 김을 매야 한다. 하나의 열매를 맺는 과정에도 비도 필요하고 바람과 햇살도 고루 필요하다.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것을 어떻게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 지금 당신 앞에 고통이나 결핍이 나타났다면 박수치고 환영해라. 결핍이 느껴진다는 것은 열매를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증거다. 고통을 즐겨야 성공한다는 말은 힘든 것을 견뎌내라는 얘기가 아니다. 원하는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하라는 얘기다.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미친 듯이 좋아야 한다는 얘기다.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김을 매는 과정이 지루하고 하기 싫어도 그 과정에서 성공의 의미를 찾는 재미를 느껴보라는 뜻이다. 성공의 본질은 어떻게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출산의 고통 없이는 생명이 탄생하지 못한다.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소중한 결과물이 되지 못한다. 온 우주가 그러한 원리로 설정되어 있다. 고통이 따라야 한다고 시작부터 어깨를 누를 필요가 없다.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내가 느끼는 느낌에 좋은 것만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면 고통은 없다. 좋고 나쁨을 버리면 인생은 그대로 행복한 것이 된다. 인생 게임의 치트키는 이미 내 손에 쥐어져 있다. 아무래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의 껍질은
하나씩 벗겨진다. 오히려 그럴 때 우리의 의식은 바로 잡힌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 그러해야 했기에 그렇게 되었던 것뿐이다. 무언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부터 진정한 나를 위한 올바른 길이 앞에 펼쳐질 하나의 징조가 시작된 것이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때와 먼지가 내 시야를 가리고 나의 감정을 어지럽혔는가. 숨이 붙어있는 것이 용할 정도로 그대는 무수한 시련과 싸워야 했다. 얼마나 대단한가. 스스로의 인생을 바꾸려 노력하며 사는 그대야말로 가장 위대한 위인이다. 그대의 삶을 돌아보면 단 한순간도 대단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 누구의 도움 없이 그대는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려 눈을 비비고 거센 바람을 가르며 여기까지 왔다. 그런 그대가 두려울 게 무엇인가? 그런 그대가 가지지 못할 게 무엇인가? 기특한 그대 앞에 이제 꽃길이 놓아지리라. 가끔 진흙탕 속을 헤매면 어떠랴? 어차피 우리의 결말은 꽃길이라는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다. 가끔 눈물이 나면 어떠랴? 어차피 우리의 이야기는 웃음으로 끝날 것을 안다. 모든 시련은 지나가는 바람이며 모든 아픔은 끝내 이뤄낼 성공의 밑거름이 되랴. 우리를 거쳐가는 여러 상황들은 세월의 흔적을 위해 필요한 풍경일 뿐이다. 후회와 미련 따위에 굳이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도 재밌는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가 계절의 바뀜을 인식하길 바란다. 자연이 계절 따라 흘러가듯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 인간의 인생은 자연인 것이다. 아무리 추웠던 겨울도 봄꽃을 위해 물러갈 줄 안다. 꽁꽁 얼었던 얼음은 아주 멀리 있는 태양빛에 물이 되어 흐른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의 빛을 잃지 마라. 그 빛은 오직 그대만이 간직한 빛이다. 인생에 사계가 없다면 얼마나 무료하겠는가. 모든 고통에는 회복이 따른다. 뜨겁던 여름도 선선한 가을바람에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줄 안다. 그대는 자연이다. 그대는 끝내 여름을 건너고 가을을 만나고 겨울의 혹한을 이겨내고 끝내 봄의 꽃을 피울 것이다. 그대의 의식은 고결하고 위대한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마라. 영원하지 않은 감정 따위에 인생을 걸지 마라. 모든 것이 그저 필요에 의해 스쳐가는 풍경일 뿐이다. 결국 결말은 이미 그대가 알듯이 그대의 원함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고결한 의식으로 보라. 그대의 빛으로 그대의 원하는 것만 비추어라. 그 빛을 잃지 않을 때 그 어떤 것도 그대를 막을 수 없으리라.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하에 있다. 우리가 열심히 비추면 끝내 그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그런 법칙이 아니다. 그대는 태생부터 위대한 존재였음을 이제 인정하라.